지금부터 제28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영근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13월에 세금 연말정산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14월에 건보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실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돈을 걱정하고 있는데, 또 4월에 있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를 빠듯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추가 세금 납부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국정과제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권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지지율 하락만 있을 뿐입니다.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뒤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선의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증세의 고통을 주고 있고 복지는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재벌 감세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모두 허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재벌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소위 소득 역진적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 공평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세 또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만 세율 인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50대 기업은 임금 인상에는 아주 야박합니다. 그리고 주주배당액을 인색하면서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사내 유보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은 임금 인상도 주주배당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금고에 현금만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50대 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계속 증가했는데 투자 규모는 2011년 63조 8천억 원에서 2013년에는 오히려 58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재벌에게 3%의 감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업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더뎌졌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온갖 혜택과 지원을 퍼부어도 그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은 마치 양척이 소년 같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로 세원을 확보해서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이 주장하는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입니다. 작년 저소득층의 계층 상승률은 2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작년 11월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빈곤층 5명 중 1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경제적 빈곤이 극단적인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이 서울을 떠나야만 하는 탈서울 디아스포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을 떠난 인구는 모두 166만 1,400명으로 작년보다 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을 떠난 이유를 물어보니 절반 가까이가 전셋값 상승 등 주택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기회에도 그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차가운 현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고 기회의 사다리가 치워진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가계소득을 올려서 중산층이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꾸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총리 후보자 내정 등 인사 개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기만 합니다.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비서실장이 인사를 총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쇄신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적인 사퇴 그리고 소위 문고리 실세 3인방의 해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조사위 민관위원 3명은 출근도 하지 않고 정부는 파견한 공무원 4명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이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월호 조사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과 해양수산부는 왜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는지 국민들 앞에 국회 앞에 설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간사 홍영표 의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책은 보지 못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특히 자원외교 관련해서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은 꿈을 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외교는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원외교, 자원개발 문제는 이미 그 부실이 드러났고 많은 문제점들이 국민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까지 해서 3일째 자원 3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을 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게 될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30년을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약 2조가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날 정유 공장은 329억에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실패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리를 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년, 30년을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기다릴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자원 개발은 탐사 사업이 아니고 이미 탐사가 끝나고 경제성이 확인돼서 개발 생산을 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알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면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28건의 VIP 자원 외교를 통한 MOU를 직접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총리실에서 한 일이라고 또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MOU를 체결했던 모든 사업들이 실패로 끝났고 현재 진행 중이라 하는 7건의 사업도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른다. 한승수 총리가 중심이 돼서 총리실 했다. 이렇게 책임 전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 외교, 자원 개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서서 실체를 본인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공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공기 의원입니다. 육군 대령이 구하인 여하사를 성폭행한 계약서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영문화 신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서 고 이장교가 부하를 성폭행한 탓에 연원일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의 변명이 과반입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대 후반 대령이 20대 초반 하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비겁한 병입니다. 군대에서 벌어지는 계급이 다른 이성간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악의적입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저항은 거의 무성한 부하를 상대로 이루어진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20살 이상 어린 그리고 조직에서 살아난 뒤에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부하를 상대로 벌인 성폭행은 제 아무리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항력이지 합의가 아닙니다. 엄정한 군기를 책임져야 할 지휘관이 자신의 반사에서 부하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죄에 걸맞는 형벌로 엄격히 다스리는 것은 물론 현재 국민의 느끼는 분노나 정서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행정처벌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과 별개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지원한 군대에서 죄인처럼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병영문화 혁신에서 추진 중인 옴부즈만 제도나 이런 부분들도 하루속히 검토를 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런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년 국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반대를 이끌어냈던 김관영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보부가 체계 개편 사실상 포기 선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건보 체계가 부가 체계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3년부터 기획단을 꾸려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서민 증세 논란의 상황에서 국정과제,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포기해버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심각한 국정난맥을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무정부 사태에 준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목표와 컨트롤 타워가 과연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번 건보 부가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더 내게 될 사람은 45만 명입니다. 소위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부가 수준의 602만 가구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인하되는 혜택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국정 과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인해서 포기한다는 것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 지지도의 사수를 위해서 주요 국정 과제를 포기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건보 부가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방안,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김관영 의원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대 비서관회의에서 학생수가 주는데 내국세가 늘면은 교육재정 조보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제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생수 줄어드니까 지방교육재정 줄여도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많이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교육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고 또 대선 공약도 다 무시하겠다 이런 아주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중기 재정 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조부금 세입 규모가 49조 5천억쯤 될 거라고 전망을 했지만 실제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39조 5천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의 차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 3천억이나 감소가 되었고 지방교육청의 빚도 계속 늘어나서 지방교육체 발행 규모가 2014년에 4조 8천억에서 15년에 9조 7천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지방교육재정이 지금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영호세 무상보육 교육을 공약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다가 다 떠넘겨가지고 지방교육청마다 누리과정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공약한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은 확대되지 못하고 고교 무상교육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1인당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고 선생님 한 분당 맡고 있는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난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희생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아주 무책임하고 한심한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행복한 교육,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릴 게 아니라 오히려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동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주도를 위해서 균형 발전은 사치라는 이명박근혜 두 대통령의 위헌적 국정 철학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 초기에 나는 균형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MB정부 5년간 균형의 가치는 철저히 금기시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 중심 복합도시 무력화 시도 등을 통해서 수도권 중심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꿔서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시키고 참여정부가 놓은 균형발전의 디딤돌마저 치워버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간주하고 규제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국토교통부는 이에 화답하듯이 자연보전 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을 계획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조세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지방에 대한 정부의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면이 집중되고 과밀화된 현실에서 국토 균형 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으로 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장려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역에 내려왔던 인력, 자본마저 수도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만을 위한 외눈박이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 갈등이 커지면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또다시 지방재정 파동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거위들은 계속 떨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올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현행 지방재정지원체계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적폐는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 증세 없는 복지의 불똥이 담배값과 봉급생활차 호주머니에 이어 이젠 지방 재정으로 튄 것입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또다시 인내심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위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파동이 확산된 데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 대기업
특급 부자 등 정작 손봐야 할 부문은 성역으로 놔둔 채 저소득층 부담률이 큰 담배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고 유리지갑만 주시하는 등 조세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으며 이 또한 이 문제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서를 모른 채 지방재정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우리 거위들을 대변해서 올바른 번지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벌, 대기업, 특급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라는 폭탄을 이리저리 돌려막지 말고 공정한 세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 재정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수 서민 증세와 지방 쥐어짜기라는 근시안적 처방이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와 경제 기조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해달라는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고 했는데 담배세는 증세 아닙니까? 연말정산은 왜 파동이 됐습니까? 증세 세금 올리려다 파동이 일어나고 이렇듯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국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위들의 소리에 이번만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힘도 없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